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경기 침체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외신 평가는 어땠나요? 네,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관련한 소식이었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80% of economists see stagflation as a long-term risk. What is it and how to prepare for it? 이번에 미국의 경제학자들 80%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자세한 내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한 이후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증시가 아직은 바닥이 아니고 또 다가올 경기 침체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CNBC는 80%의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장기 리스크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들 80% 이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외신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 커졌으며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이 경제 활동이 감소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경우에는 연준이 나서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계속해서 침체 확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의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 추세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소비에 주목을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이 소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칼리트 어드바이저의 파트너인 르노어 엘레 호킨스는 소비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 앞으로의 전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또 브라이언 코넬 타깃 CEO도 뉴욕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대부분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환경에 있다며 이 뉴욕을 떠나 미국의 다른 지역과 상점 그리고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미국 소매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 수준의 재고를 갖고 있다면서 소비가 둔화되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원인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이치뱅크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는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짚어줬는데요. 현재 물가 상승이 공급망 문제와 코로나19 이후의 보복 소비,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과 주거비용 인상이라는 것을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따른 인위적인 수요 감소는 결국에는 이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또 추가로 공급망 요인의 개선 없이 물가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받는 타격이나 시장이 받는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도 오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신 보도들도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대중 관세 철폐 여부 관련한 소식이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ormer U.S. ambassador says lifting China tariffs could slash inflation by 1% over time, help Biden in midterms. 바이든이 이번에 미중 관련해서 관세 철폐 여부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검토 중인 대중 관세 철폐 여부가 다음 주 후반 이후에나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그리고 CNBC 같은 외신 보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6일에서 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전에는 대중 관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중국 상품에 대해서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관세가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 데다가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대중 관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당국자들과 대중 관세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이 철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G7 회의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이런 관세 정책들을 좀 뒤집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철폐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그 효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데이비드 아델만 전 미국 대사는 관세를 철폐한다면 미국 소비자들의 좋을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사는 이 대중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그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이 1순위가 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이번 미중 관세 철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현재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이 한 가지 수단이 남아있다면서 그 부분이 관세 철폐라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중 관세 철폐는 소비자 물가지수 1%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중관세를 철폐하게 될지 이 부분을 회의 이후에 주시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메타 쪽에서 이 VR 헤드셋, 또 최근에 메타버스 VR 기기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명을 또 받고 있잖아요. 네. 또 새로운 뭐 기기가 출시가 됐나요? 네, 이번에 이 헤드셋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었고요. Mark Zuckerberg showed these prototype headsets to build support for his $10 billion metaverse bet. 이번에 그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미래 사업으로 낙점한 메타가 개발 중인 가상현실 헤드셋 시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메타가 개발 중인 여러 대의 VR 헤드셋을 공개하면서 개발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서 VR 세계에서 더 현실적인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VR 헤드셋의 해상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대한 몰입감 있고 사실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라며 현실주의를 향한 큰 진전의 중간 단계에 있다면서 지금까지 진전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미래에는 사람들이 TV를 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좋은 혼합현실 헤드셋이나 증강현실 안경이 있다면 벽에 있는 화면이나 TV가 홀로그램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뭐 개발을 한다는 소식은 저도 몇 차례 좀 외신이나 여러 가지 보도들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시제품 공개하고 이런 기기들이 출시할 때 수익성이 좀 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수익성 같은 부분이 될 텐데요. 아직은 좀 아쉽지만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장 수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이 메타버스 시장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또 여기에 R&D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메타버스 사업에서 이렇다 할 만한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인 리얼리티 랩스는 올해 1분기만 해도 29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할 VR 헤드셋들이 곧장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보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